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하죠. 모든 것은 우리 마음자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갈무리에 대한 말씀으로 대한민국 전통 장례명장 1호이시면서 장례문화원 대표로 계시는 유재철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고 박사님 귀한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철입니다. 30년 전에 장의사를 시작해서 운 좋게 대통령 6분의 장례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례지도사 유재철입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데 혹시 장례 명장 1호가 되기까지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원래는 없었던 건데요. 네. 한 8년 전에 이제 이거 장례 명장을 이제 만들겠다고 물론 이제 사단법인이지만 거기서 네. 만든다고 할 때 장례 쪽에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거기 운 좋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 6분의 장례를 이렇게 치른 경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장례 명장 1호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장례 지도사 교육원 원장님까지 역임을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그때 한참 이후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2013년 2월 달에 이제 국가장으로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동방대학원 대학교에서 장례 지도사 교육원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전임 교수 들어갔다가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교육원장이 됐는데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장례 명장을 이제 전통 명장협회에서 네. 장례 명장 분야를 만들면서 저를 추천하게 됐죠. 아우, 대단한 일을 하시면서 이제 1호 명장까지 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또 석사 논문에는 단체장이라는 논문을 또 그 쓰셨더라고요. 동국대학교에서 네. 이게 이제 원래는 학교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학교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한국에는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2000년도에 동국대학교에 장례문화학과가 생겼어요. 석사 과정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니게 됐고 그 초창기 멤버시겠어요? 그렇죠. 오. 예.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그때 이제 큰 스님들 치르고 여러 이제 사회 저명 인사들 치른 거 가지고 단체장이라는 거 가지고 한번 논문을 썼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더 큰 장례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장례를 받으러 갔는데 그거는 3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저한테 못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인연이 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인연을 맺게 돼서 제가 이제 그쪽을 맡게 된 거죠. 네. 운이 좋으셨던 건가요?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운 좋다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멋진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네. 하고 계셨군요. 장례라는 거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주로 이 천수를 다 하고 가시는 그분들의 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이제 박사님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그 천수를 다 하시는 분의 임종을 전에 뵈신 분도 계신가요? 임종 전에 뵈신 분도 계시는지. 뭐 가깝게 이제 친인척들은 그렇게 되는데 네. 대부분의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오신 분들은 이제 임종하셔서 네. 그다음부터 저한테 오게 되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운 좋게 30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한 2, 3년 지나서부터 우리나라 큰 스님들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하면 이제 영교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인 나가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경험이 많아서 이제 대통령도 하게 됐는데 어떻든 큰 인물들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대통령들은 다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진행하시는 게. 네. 국가장으로 치루어지는 거지 않아요? 네. 그 이제 매뉴얼 하에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저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다 위대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삶의 흔적이 드러나는 어떠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돌아가신 다음에 연락하지 말고 돌아가시 전에 연락을 하면 너네 엄마 아버지 사진들이나 네. 아니면 뭐 이왕이면 그분들을 떠나보내면서 좀 자그마하게 좀 공연 같은 걸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아, 그 그래요? 이제 책에도 썼는데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맞춤 장례라고 해서 네.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신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건 센세이션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예식장, 장례식장 그래서 네. 그 예식처럼 보내드릴 때도 정말 아름답게 보여내드리기 위한 그런 문화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벤트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건 근데 반응은 어떠세요? 저희 이제 8년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는 일부러 발인 전날 8시에 우리가 저 애도시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네. 떠나보내기 전날 밤에 제가 어떤 식을 하겠다. 음.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이제 대금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신앙송 선생님도 있고 네. 판소리 하는 친구도 있고 막 이런 후배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제 안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금도 하고 신앙송 하고 네. 판소리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큰 처남은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87인가 돌아가셨는데 법 없이도 살만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인사를 했더니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 어. 천국에 잘 도착했으니까 잘 놀다 잘 먹고 가라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일반적인 장례식은 네. 장례식 돌아가신 분이 우리 지인들의 누구니까 가지만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짧게나마 뭐 한 3, 4분 내에 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즐겨 하셨던 이제 뭐 신앙송도 하고 이러니까 되게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길고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못할 텐데 네. 불과 한 3, 40분만 하면 충분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아주 판소리나 신앙송도 잘 아시는 분들 부르려면 비싸겠지만 네. 네. 아마추어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그분들은 어디든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을 하시라 그러면 뭐 교통비 여비만 조금만 줘도 네, 그냥 네.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꼭 그런 악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네. 뭐 가족 내에 그만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연출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디는 한 번은 절에서 한 번 하게 됐는데 네. 거기는 뭐 음악이나 이런 걸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못하게 돼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까우신 분들이 그 돌아가신 이제 친구 어머니인데 네. 어머니하고 관계만 얘기를 한 거야. 네. 도련님이 하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한테 이 친구한테 삼촌이었는데 장관간이 하신 분인데 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너무 자기를 알뜰하게 챙겨줘서 엄마보다 더 네. 자기를 챙겨줬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고 네. 그리고 큰형은 또 이제 뭐 엄마하고 뭐 다퉜다는 얘기도 하고 거기서 네. 풀고 네. 네. 그리고 간병인 요양보호사 네. 마지막까지 모셨던 분이 네. 네. 마지막에 동영상 찍었던 거 음. 어머니가 웃었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 참 어머니를 이렇게 2년 동안 모실 수 있어서 네. 자기 너무 행복했다. 네. 그런 자리를 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아무 연출도 없고 그냥 네. 멍석만 깔아놓으니까 네, 제가 이제 네. 이런 것들이 했는데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엄마도 너무 깨끗하게 90 넘게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네. 우리 그렇게 하자 이래갖고 형이나 누나한테 이제 추억담들 얘기하라 그랬더니 네. 네.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네. 근데 그때 가슴에서 다 풀어지는 네, 것을 네, 느꼈다고 네.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장례 문화를 바꾸고 싶어요 저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가시는 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가실까라는 생각이 얼른 들었고, 이거는 뭔가 살아생전에 풀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그냥 가시는 때 그래서 다 풀면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고, 네. 이래서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연출을 해내셨는데,
그거 앞으로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아니 거?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된 것도 네. 아 이런 것을 좀 알리고 싶은데 네, 네. 어디 알릴 데가 없어서 어. 그래서 이제 어디 방송이나 인터뷰 같은 것도 네. 참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입관식 할 때 마지막에 얼굴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못 보는 아들, 딸도 있잖아요. 지방 가서 살면서. 그렇죠. 그럼 막상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음에 오면 네. 그런 분들은 너무 서운하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해요, 제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실천하시면 가시는 분들도 편하게 가시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네.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참. 가족들은 네. 뭔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네.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공간, 멍석이 안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아, 좀 정말 오늘 박사님 잘 모셨네요, 제가. 정말 그거는 권장할 만한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죽음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 4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임종을 맞으시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게 숨을 안 쉬시는 거죠. 네. 숨이 멈추는 숨을 거. 멈추는 거죠. 멈추는 그래서 이제 거. 왜 요새는 이제 솜이라든가 얇은 티슈 같은 거 있어요. 네네. 그것을 임종하셨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기다가 코하고 입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돼요. 아, 티슈 올려놓습니까? 한 장만. 네네. 한 장만 올려놓으면 음. 살아있으신 분은 숨을 쉬니까 네. 내뱉고 들이마시고 하니까 이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임종을 하시면 그게 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티슈 한 장 엎어놨는데도 그게 미동이 없다. 아, 그러면 이제 떠나셨나 보다 네.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손목을 이렇게 맥을 짚어 보시는 거죠. 네. 이렇게 숨을 못 쉬시니까 심장이 멎고 심장이 멎으니까 피가 돌질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맥박이 안 뛰겠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왜 그 병원에 이제 응급 환자가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불빛을 비추세요. 네. 그러면 눈동자가 이렇게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전기 충격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불빛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 불빛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운데 눈 동공, 네네. 동공도 풀어지든지 그냥 이렇게 좀 오래되면 또 푹 들어가기도 한다는데 네. 그런 거로 이제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세 가지로 이제 알 수가 있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돌아가시면 되게 모든 근육이 풀어지기 때문에 네. 대소변을 잡고 있는 대변을 잡고 있는 괄약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풀어진다고요. 아. 그러면 그냥 대소변이 밀려서 저절로 나와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숨도 안 쉬시고 맥도 안 뛴다 그러면 이제 밑에를 한번 만져보면 네. 대소변이 나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임종하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최종 마지막 방법이 그 괄약근을 살펴보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임종하신 게 확인된다. 네. 그러면 뭐 누구한테 알리고 울고불고 하는 게 또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는 대소변을 치워드리고 네. 깨끗한 어른들 기저귀 채워드리고 네. 치마 저고리나 바지 저고리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으세요. 네. 네. 어른들은 다 그거를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좀 가로 입혀 놓는 것까지 해놔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고 이제 나서 이제 선생님을 모셔가고 뭐 이러나요? 장의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가정 내에서 그렇게 운명을 하셨을 때는 네. 그 장례식장 그러니까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되지만 네. 반대로 네. 병원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집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나요? 아니 그렇게 아니 지금 법으로는 어디든지 문제가 없으세요. 아, 그래요? 뭐 사망진단서 뭐 뜯어 주면 되니까 네. 그리고 모시고 나오는 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뭐 지금은 뭐 90% 이상이 다 그냥 99% 네. 거기다 그냥 거꾸로 집에서 문제가 생기셔도 네. 병원으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가 네. 응급실 가서 또 뭐 자기도 이제 다 돌아가셨다고 하면 조치할 게 없으니까 어떻든 그 사람들은 뭐 전기 충격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고 네. 집에서 돌아가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한테 미리 사전 상담하신 분들한테는 네. 그냥 이렇게 죽음이 확인되면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만 지난 다음에 소방대원이나 누구한테 연락하든지 나한테 연락을 해라. 네. 우리가 구급차 가지고 모시고 가서 병원 절차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후에도 이제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되니까 네. 네. 장례 진행할 수는 있거든요. 아, 참 네. 그런 절차들이 다 이렇게 된 요즘은 뭐 천수를 다 누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일어나서 사고 네. 네, 사고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제 물론 교통사고나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지만 네. 하여튼 그거보다도 대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건데 네. 그 이제 절차가 음. 제일 마지막 복이 이제 여기도 써 있지만 오래 살고 돈도 있고 뭐 네, 건강하고 건강하고. 뭐 덕도 있지만 네. 제일 마지막이 이제 고정명이거든요. 네. 만약에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틈에 이제 둘러싸인 데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건데 네.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네. 가족들끼리도. 맞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셔서 무조건 이제 119가 왔어요. 그분들은 환자를 딱 발견한 즉시 호흡이 안 되고 있으면 기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목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어고. 예, 뭐 허락 맡을 것도 없어요, 그거는. 아, 그래요? 매뉴얼이 그때 있어요. 뚫어놓고 이제 네. 심폐소생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응급실을 모시고 가죠.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아니면 음. 돌아가시기 전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몇 달 있다 또 돌아가시게 되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매뉴얼이 빤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살아나실 분이면 어떻게든 해야 되겠지만 90, 100 넘으셔서 아니면 병고에 몇 년 몇 달씩 이렇게 하셨으면 의사도 다 포기했으면 그렇죠. 저희 가족들도 이제 그 손을 놔야 되잖아요. 네. 잘 가시게 만들려면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네. 차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도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 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보고 네. 어떻게 하면 잘 죽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스키라든가 자전거 잘 타려면 어떻게 하죠? 많이 연습을 해봐야 많이 네. 넘어져 보고. 네.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연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딱 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당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이하는 죽음이 되든지 뭐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께서 그렇게 갈무리를 하실 때 왜 가정마다의 문화가 조금씩 다르고 지방마다의 문화가 다른 그 가갈의 문화 때문에 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좀 받으시게 되나요? 지금은 제가 30년 됐는데요. 네. 초창기에 한 5년, 6년 동안은 그렇게 한 게 있었어요.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계셔서 네. 어른들이 막 이렇게라 막 70, 80대 된 어르신들이 네. 자기는 직접 못하지만 네. 자기 이제 옛날부터 배운 게 있고 어른들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네. 네. 근데 2000년도 되면서부터는 그게 다 없어지셨어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집에서 다 제가 30년 전에 장의사 시작할 때는 집에서 치르시는 분들이 80%, 90%였어요. 네. 그때는 영안실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10%, 20%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집에서 치르신 분은 거의 없고 병원 장례식장에 모시고 가서 다 치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거기는 이제 규정대로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어른들이 좀 있으더라도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지시를 하지 못하게 말씀은 못 하시고 그냥 못하게 그 매뉴얼대로 그런 분이 가는 됐죠. 대로 그냥 따라만 네, 가시는 네, 그런 네. 입장이네요, 지금은. 예, 그게 좀 안타깝죠. 네.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는 그게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이거 아닌데 하시면서 하시는 부분이 간혹 있으신지요? 저도 이제 제가 장례 지도사 교육원장을 하는 입장에서 네. 저희 같이 학교에서 배우신 분도 있고 근데 그냥 장례 지도사 선배한테 배워서 어깨너머로 배우신 분도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닌 것도 있는데 네.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지인들 장례식에 가서 그걸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 사람들은 생업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배우고 하시라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명함을 주면서 네. 그럼 깜짝 놀라지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없는 데서 이제 네, 단둘이만 네. 있을 때 자네 아까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뭐 어떻게 뭐 어쩌고 해.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주면 네. 좀 공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마땅할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얼마나 바쁘실까라는 생각을 늘 저는 해요. 박사님이 국가장 그 대통령 6분을 갈무리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게 네. 지금 장례식장에서 그 매뉴얼대로 그냥 움직여 주시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네. 누구든 누구의 한 생이 마지막 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장례식장이라는 그 용어를 쓰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꽤 오래됐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에 삼성의료원이 생기면서 장례식장이라는 말은 썼지만 네. 그 나머지 병원들이 이제 변화된 건 이제 한 25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영안실이라는 게 시체 안시실이었어요. 수술하든지 뭐 하다가 사고사, 네.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집으로 모셔가지 못하니까 네. 그냥 어느 한쪽에다가 시체 안시실에 모신 게 그 영안실로 바뀐 거고 네네. 그게 이제 바뀌어서 나중에 장례식장으로 바뀐 건데 장례식장이면 장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식이 있으면 식순이 있어야 되고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음향, 조명 뭐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든 뭐 신앙송이라든가 뭐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네. 거는 없고 그냥 이름만 식장으로 댕긴 거죠. 네. 그러고선 거기서 그냥 장례만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저는 이제 장례식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시신에 대한 처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인의 사회적인 관계 정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영안실이나 옛날 집에서 장례 치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때는 시신에 대한 처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다들. 네, 네. 지금 이름 바뀐 장례식장에서도. 네. 근데 아까 이제 장례식을 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계 정리라든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엉킨 걸 풀어갈 수 있는 네. 계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을 좀 삽입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옛날에 수의는 흰 옷을 입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검정 옷을 입는 게 맞습니까? 수의요? 상복이요? 네. 아니요, 상복이요. 상복. 상복. 그거는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천주교 쪽에서 이제 검은 것을 입었었는데 네. 대부분 우리는 이제 뭐 하얀 소복을 입었잖아요, 이제 네, 여자분들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생활한복식으로 생기면서 그 뭐 빨래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세탁이 가능한 걸로 하다가 보니 네. 한 25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검은색 생활한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네, 그건 전혀 근거 없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복하면 하얀색이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검은색은 물감 들이기도 힘들었으니까 귀한 옷이었더라고요. 네, 네. 귀한 색깔. 네. 뭐 빨간 거, 파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현색이라서 검은 옷을 그러니까 그거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하얀 상복도 가지고 있지만 상복이 너무 저리가 짧았어요. 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절을 할 때 뒷모습이 막 보이게 되고 네. 막 이런 불편한 게 있었더라고요. 조금 미관상 안 좋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우리나라 좀 저명한 집안들도 이렇게 하게다 보니까 이제 대중소로 여자분들 거를 네, 네. 좀 저고리가 길고 치마를 좀 올려가지고 넉넉하게 해서 네. 한복으로 하얀색으로 네. 한 대여섯 벌씩 세 종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걸 대여해 드릴 수도 있고 네, 네. 뭐 가족들이 자기들이 사겠다 그러면 판매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옛날의 장례 문화하고 현재의 장례 문화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간소화됐다.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들이 입었던 옷들을 그대로 다 벗어나면 그걸 또 다 소독을
세탁을 해서 또 다음 상주가 또 그런 네. 거를 다 그렇게 가고 그거는 옛날에는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이 장례 문화가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그랬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더 센세이션한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거는 박사님 다음 시간으로 좀 네. 이어주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네. 나 그 귀한 박사님 모셔놓고 이 한 시간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다음 시간으로 좀 이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박사님을 모셔놓고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